강약 약강이네. 야, 어제 근데 모나코 귀신같이 지더라, 그죠? 야, 그러면은 우리 주말에 니스 경기 때는 모나코 일단 제낍시다. 모나코 제끼고, 그러니까 니스 다음 경기부터 가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나는 그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레버쿠젠까지 잡아낸다면 주말 경기까지도 갈만하다 싶었는데 못 잡더라고. 어, 그래서 오늘 조금 일단은 뭐 모나코는 일단 좀 제껴두는 걸로 하고. 야, 맨유는 씨 뭐야? 맨유 이것들은 상대 전적도 개무시야, 그죠? 와, 왜 이렇게 잘하지? 맨유? 아니요, 아니요, 니스로 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말했습니다. 클레멘트 감독의 지금 이 무패 행진을 절대로 반대 까면 안 돼요. 반대를 까서는 안 돼. 차라리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니스도 지금 감독 바뀌고 지금 무패 행진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차라리 그 경기는 무승부로 찍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무승부.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스파르타하고 뭐 위트 경기는 오버만 찍어 가세요. 스파르타 워낙 분위기 좋은 상황이고, 그죠? 어, 아약스한테 한번 또 뒤지게 깨지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다득점 경기 해줄 가능성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오버 쪽으로 접근하시고. 자, 마인츠하고 메넨글라트바흐. 음, 자, 마인츠.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좋은 편이에요. 레버쿠젠 원정 가가지고도 이겨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득점도 꽤나 많고 이제 실점도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오버 게임이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 기점 자체가 요렇게 마인츠가 탁 변한 시점이 어, 자 보여드릴게요. 음, 요렇게 딱 변하는 시점이 어찌 보면은 딱 겨울 이적 시장 닫히는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이적 시장을 지나고 나서 후반기 때 마인츠는 확실히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인츠 반대 못 갑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마인츠 같은 경우에 뭐 승이 됐든 오버가 됐든 생각보다 지금 배팅하기에 꽤나 좋은 팀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력을 꺼내드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이 경기 잘 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자, 근데 맹그리가 문제죠. 솔직히 맹그리가 지난 경기 바이에른 뮌헨을 잡았다곤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근 분위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 승이 호펜하임 경기예요. 호펜하임 상대로 대승으로 잡아냅니다. 음. 자, 근데 홈에서 샬케를 만나서 무승부를 거둬요. 물론 이제 샬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독 바뀌고 계속 0대0 무승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헤르타 베를린 원정 가가지고 헤르타 베를린이 그때 계속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헤르타 상대로 4대1로 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두 경기 동안 kop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던 와중에 홈에서 미넨 만나가지고 물론 이제 미넨의 퇴장 변수도 있었지만 미넨의 퇴장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경기 내에서의 변수는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결국에는 이겼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팅하기 좋은 팀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파일럿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깨비라는 자체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죠? 기복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팅하기 좋은 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뭐냐면요. 그, 그 마루님, 그 혹시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개호로 새끼라는 줄. 아, 그 좀, 네? 좀 이렇게 좀 살살 하세요. 뭘 그렇게 좀 급발진을 하십니까? 안 그래요? 자, 우리 저기 차기 회장 형님이 오늘 언더 경기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 의견에 있어서 뭐 반박은 못 하겠어요. 반박은 못 하겠다. 왜냐면 양 팀의 기본적인 맞대결이라든지 요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반박하기 좀 어렵습니다. 언더 게임이 많기도 하고요. 자, 근데 저는요. 뭐를 중심으로 봤냐면요. 지금 마인츠에 요 간단하게 한 30초 내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마인츠의 제가 감독 항상 얘기를 하죠. 이 보스 벤송 감독. 이 감독이 제가 왜 자꾸 꺼내는지 압니까? 내가 이제 필요한 감독들은 기억해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급을 드리잖아요. 근데 스벤송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언급을 하죠. 그죠? 자, 어, 마인츠의 스벤송 감독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벤송 감독이 마인츠가 리그 17위 하고 있을 때 왔어요. 17위 하고 있을 때 언제냐면은 20시즌 겨울에 왔습니다. 20시즌 겨울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마인츠가 17인가? 아무튼 완전 강등권에 있었어요. 17인가 16인가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일단은 후반기 때 끌어올려가지고 강등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21시즌이죠. 리그에서 9위를 합니다. 8위예요, 8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스벤송 감독은 이 선수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조규성 같은 경우에도 마인츠랑 막 링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규성이 마인츠에 가면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요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렇게 괜찮은 감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인츠라는 팀이 글라트바흐한테 굉장히 많이 졌거든요. 근데 이 스벤송 감독이 부임하고 맨글이랑 붙은 게 총 4경기예요. 근데 4경기 동안 단 한 판도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2승 2무인데 2승 2무. 그리고 올 시즌에도 이겼네요. 1대 0으로. 그래서 4전 2승 2무. 자, 첫 번째 마인츠가 홈이고요. 마인츠 홈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인츠의 이 후반기의 분위기. 후반기 분위기. 그다음에 최근의 득점력. 그리고 이 스벤송 감독의 글라트바흐를 상대할 때의 그 상대 전적. 또 뭐 있을까요? 뭐 선수들 지금 최근에 개개인의 폼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지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뭐 만약 경기 내에서 뭐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퇴장이라든지 그런 변수만 좀 제외한다면요. 자, 대신에 정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마인츠 승을 잡아가기에. 상대 전적에서의 무승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야
마인츠가 올 시즌 3연승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배당적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 배당이 적당하다라고 봐요. 예, 적당하다라고 보는데 마인츠가 올 시즌에 3연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 할 때 됐다. 아, 그 뭐 할 때 됐다.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제. 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양팀 다 지난 경기 승과 오버와 핸디까지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빨간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최근에 이제 다득점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득점에 있어서는 마인츠가 충분히 두 골까지도 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 경기 오버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오버 쪽.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저는 마인츠가 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이미 한 골 차로 이긴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과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 이게 마인츠가 3연승을 진짜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상 이게 또 찍어 갈라니까 좀 부담은 되네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승과 오버 쪽을 보는데 마인츠가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마인츠 경기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기력 좋습니다. 음. 뭐 그냥 괜히 레버쿠젠을 잡고 아웃국을 잡고 보훔 상대로 5골을 넣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우니온 베를린 원정 가가지고도 골을 넣었었죠.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최근에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선수들 한 명 한 명 폼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야, 도전님 마인까지 보는데 넘어간 걸까요? 저와 생각이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인 해줄 것 같아요. 예. 야, 도전님 생각이 왜 이렇게 나랑 비슷하지? 지리는구만. 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경기들이 노란색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경기들이 그래도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고 그 뒤로 이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볼까요? 자, 풀럼 많이까지 본다고요? 야, 고배당으로 한번. 음, 승만 본다고요? 근데 이제 마헨을 메인으로 잡아가기에는 불안 요소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전해 본다. 요런 개념이지. 그거를 이제 막 메인으로 잡아가기에는 부담스러움은 있죠. 확실히. 자, 봅시다. 풀럼하고 울버햄튼. 일단 풀럼 와, 최근에 브라이튼도 잡고 그죠? 야, 분명히 전력에서의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음. 어, 지금 브라이턴도 잡아내고 아무튼 최근에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풀럼이 원래는 되게 좀 다득점이 많이 나는 오버의 경기들이 좀 많잖아요. 올 시즌에 뭐 11번이었나? 10번이었나? 11번이었나? 오버 연속으로 낸 적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최근에 계속 저득점 페이스예요. 그죠? 자, 근데 맞아요. 지금 최근에는 언더 게임이 많습니다. 자, 근데
상대 전적이 꽤나 많이 걸리죠. 어떻습니까? 얘네 둘의 맞대결. 상대 전적에서 울버햄튼이 거의 안 지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물론 최근 5경기만 본다면 울버햄튼이 지지 않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넓게 확장해서 본다면 이제 통산적인 전적에서는 풀럼의 승률이 약 15%대입니다. 10판 붙으면은 한두 경기 이길까 말까예요. 자, 통산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홈에서는 어떻냐? 홈에서는 대략 한 30% 정도 되겠네요. 홈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통산적인 전적은 이제 홈 원정 다 포함해서고요. 홈에서는 30% 정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둘의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단순히 지금 최근의 경기력만 보면은 풀럼도 나름 괜찮고 저는 울버햄튼도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지난 경기 때 본머스 경기 때는 정말 뭐 왜 그렇게 배당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물론 귀신같이 또 울버햄튼이 지긴 했지만요. 최근의 경기력은 울버햄튼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풀럼이 일단 홈에서 정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의 맞대결에서 통산적으로 선제골이 어디가 먼저 들어가게요? 통산적으로 먼저 골을 박는 팀이 어디일까요? 얘네입니다. 울버햄튼이 풀럼 상대로 통산적으로 선제골을 더 많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선제골. 그래서 첫 번째는 야, 이 울버가 지금 감독 바뀌고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이 아닌데 원정 역배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풀럼승은 좀 불안 요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울버햄튼이 지난 경기 때 본머스 상대로 왜 그렇게 배당 변화가 일어났고 왜 그렇게 한 골 차로 졌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오늘 이 경기에서만큼은 글쎄요. 뭐 정상적인 경기를 치러준다면 울버햄튼이 그래도 뭐 지지 않는 경기는 해줄 것 같아요. 양팀 지금 전력에서도 오히려 풀럼이 조금 더 안 좋죠. 울버햄튼이 좀 더 단단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승패 쪽을 가자면 뭐 울버햄튼 프렌 쪽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불안 요소는 뭐냐면요. 풀럼이 한 골차 가능성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혹시나 이 경기를 승패 쪽으로 가져가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뒤로 빼세요. 뒤로. 예. 메인 경기로 가져갈 승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왜냐면은 울버햄튼도 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본머스 경기 때 자, 본머스 경기 때 이게 굉장히 걸립니다. 핸디캡, 언오버, 승패까지 전부 다 파란불을 띄웠다는 거예요. 이 파란불 전부 다 띄운 팀들은 다음 경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파란불을 세 개를 그러니까 내 데이터 기준 패, 언더, 그 다음에 핸디까지 다 부러진 팀 있죠. 이런 팀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음 경기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져가자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패 쪽은 조금 뒤로 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자 풀럼이 이 경기 만약에 이 경기 잡아내려고 친다면 통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더 많이 넣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미트로비치도 지금 결장 의심에 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도 못 나왔고요. 그죠? 자, 풀럼이 이긴다고 가정을 두려면 저는 두 골은 봐야 된다 생각해요. 두 골. 자, 근데 어디 갔지? 왜냐면 울버햄튼의 선제골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 상대 전적 보세요. 풀럼이 두 골 넣은 적이 있습니까? 그 전으로 가볼까요? 18시즌. 18시즌 2월 25일 날. 잠깐만. 이 경기가 2월 25일이잖아. 오늘 24일이잖아요. 2월 25일 날 2대 0으로 이겼는데? 아, 예. 근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최근에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8경기. 최근 8경기에서 풀럼이 울버햄튼한테 두 골 넣은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불안 요소는 좀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울버햄튼이 먼저 선제골을 넣는다라고 치면은 풀럼이 그거를 뒤집기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뭐 수비 쪽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나름 이 그죠 괜찮기 때문에 잠깐만 올 시즌에 울버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7경기. 근데 5경기가 언더네요. 15년? 제가 본 거는 18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승패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굳이 언오버로 간다면 그래도 언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풀럼이 선제골을 넣는다면은 오버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울버햄튼이 먼저 넣는다, 지키는 경기를 한다, 풀럼이 뚫어내는데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언더 쪽. 승패는 어렵다. 아시겠죠? 풀럼의 한 골차 승도 아니면 울버햄튼의 프랜도 가능성이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렇게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시겠죠? 그쵸. 굳이 본다면 이제 언더로 보는 거죠. 근데 음, 이 지금 양 팀의 잠시만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데이터 정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정리를 하는 사람인 그 입장으로서 잠깐만요. 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언더 경기라든지 오버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언오버적으로 굉장히 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12월 31일 맨유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둘, 넷, 여섯, 일곱 경기에서 여섯 경기가 정배가 들어왔어요. 오버 정배일 때는 오버가 들어오고 언더 정배일 때는 언더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 음, 언오버에서 좀 언오버에서 정배가 잘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풀럼이 최근에 5경기 연속 언더 경기가 나고 있다라는 거. 풀럼도 지금 0골 0 보자. 봐봐요. 지금 풀럼이 최근에 5경기에서 이렇거든요. 봐봐요. 무득점, 2골, 1골. 근데 이게 다 언더야. 아무래도 언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음, 아무튼 최근 양 팀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언더 쪽이 조금 더 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경기 봅시다. 질문 뭡니까? 풀럼의 홈이 미들 볼만하다. 오늘 전체적으로 던져볼만하다. 인생을 베팅하기 좀 그렇다. 그 이제 형님 인생을 베팅하려고 하면은 어떤 팀에다가 해야 되냐면은 툴루즈 같은 팀에다 해야 돼요. 오케이? 이해합니까? 응? 툴루즈 같은 팀에다가 베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 뭐 좀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신앙 팀은 어디야? 최근에 맨유와 툴루즈죠. 그죠? 맞지. 맞아요. 안 그래도 바일런님 나도 풀런 경기를 이제 뭐그 매번 매 경기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은 경기를 볼 때마다 윌리안도 그렇고 굉장히 뭐 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나폴리 맞지. 아 홈랜. 음, 홈랜 괜찮고 리그에서 모나코 참 좋고 뭐 툴루즈는 신앙이고 그죠? 아씨 이번 주 주말에 다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막 찍어가고 내 방송 안 오는 거 아이가? 아씨 오세요. 그 좀 외롭습니다. 알았죠? 오세요. 툴루즈를 벌써 갔다고요? 미치겠다. 자, 엘체하고 베티스 요 경기 일단 그 잠시만요. 어디 갔노? 자, 최근에 일단은 그 베티스 같은 경우에 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득점도 실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죠? 최근에 이 다득점 오버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고 야, 이렇게 오버 게임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도 상대 전적에서 엘체랑 오버 게임이 더 많은 두 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요 경기 언더가 정배입니다. 그죠? 음, 언더가 정배고 엘체 같은 경우에 앞전에 그 저기 뭐냐 비아레알 상대로 뭐
한 게임 이기고 나서 다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죠? 레알한테도 뭐 오지게 깨지고 에스파뇰한테도 깨지고 그죠? 음. 자, 그래서 뭐 엘체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베티스도 조금 뭐 기복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양 팀의 결장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그리고 베티스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당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배당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얘네 둘의 상대적인 맞대결에서도 다득점, 그러니까 오버 경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엘체의 지금 현재 상황의 뭐 수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티스의 이런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는 야 이거를 오버 정배줘도 괜찮을 건데 왜 이걸 언더로 정배를 줬을까? 이런 거에서 좀 의문을 좀 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승패는 그래도 베티스 쪽으로 잡아가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왜냐면은 엘체 같은 경우에도 첫 승 딱 따내고 나서 그 뒤로부터 다시 또 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좀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승패는 그래도 베티스 쪽이 나을 거다.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이 경기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양 팀의 지금 전력에서의 그 결장자라든지 지금 현재 이 두 팀 다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하는 거에 보면은 오늘 게임은 이 데이터적으로도 언더 쪽에 오히려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메인으로 베팅할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메인은 왜냐면 배당 자체가 좀 이상해요. 배당 자체도 좀 이상하고 메인으로 갈 경기는 아니다. 근데 자 1순위와 2순위로 고르자면 어차피 메인 경기는 아니에요. 메인은 아닌데 여기서 그나마 잡아가는 게 승이 낫냐 언더가 낫냐 저는 일단은 언더가 더 나아 보여요. 언더. 음, 맞아 도전님 저도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베티스 승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맨 뒤로 뺐어요. 맨 뒤입니다. 아시겠죠? 그 맨 뒤에 뭐랑 같이 묶여 있냐면 울버햄튼 프렌. 울버햄튼 프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패가 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의 애들끼리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어 잠깐만 쇼난 동점이가. 아이씨. 그래요? 자 봅시다. 릴 프레스트.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릴이에요? 오! 쇼피? 진중? 누가 봐도 릴인데 불안해서 패스. 자, 봅시다. 릴. 일단 앞전에 파리 상대로 야, 역전 해가지고 승기를 지킬 수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또 역전 당해서 졌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했고 어, 최근에 분위기도 뭐 솔직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최근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자 브레스트 몽펠 상대로 지고 모나코한테 지고 그러면서 뭐 생각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감독 바뀌고 나서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자 보자면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PK예요. 골 들어가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발. 제발. 제발 내 12콩. 정확하게 내 12.4콩. 제발. 제발. 아씨, 집중 존나 안 되네. 아. 쪼행해 먼저 하시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지금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 자, 감독 바뀌고 나서요. 예, 분위기가 자 보세요. 무승부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자, 역배 받아가지고 무승부를 엄청 띄웠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빨간불이 좀 많아요. 그죠? 자, 근데 요 최근에 두 경기를 졌죠. 최근에 두 경기. 근데 나는 이 두 경기는 충분히 질만 했다고 봐요. 왜냐? 왜냐? 요 3대 0으로 진 게 몽펠이야. 워낙 블레스트가 몽펠한테는 약하잖아요. 올 시즌에 막그 7대 몇으로 진 경기도 있었잖아. 어. 그래서 워낙 몽펠한테 기본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자, 그리고 그다음 붙었던 팀이 모나코예요. 모나코가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모나코한테 진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감독 바뀌고 나서 최근에 이 졌던 두 경기는 충분히 그럴 상황이다. 충분히 수긍이 될 만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 문제는 얘네 둘의 상대 전적이죠. 상대 전적. 자, 불과 지난달에 맞대결이 있었어요. 그때 무승부 떴습니다. 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근데 그 지난달에 무승부 뜬 게 그때죠. 딱 감독 바뀌고 나서. 그래서 첫 번째는 브레스트가 생각보다 릴한테 잘 비비는데 이거를 릴이 홈에다가 홈인데 홈이라고 마이너스 2.5인디까지 줬다. 오늘 릴이 홈에서 마이너스 2.5인디 받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경기를 정말 잡아낸다라고 가정을 둬서 2.5인디를 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배트맨의 낚시인 건지. 솔직히 기본적인 전력 대 전력방으로는 당연히 릴이 우세하죠. 근데 그 상대전적으로 릴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음. 물론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릴이 조금 더 많이 밀 거고 기본적으로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지난 경기 때에도 점유율을 릴이 70 이상 가져가면서 좀 보는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점유율을 더 챙겨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야, 이 경기를 릴이 막상 쉽게 잡아낼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파리랑 할 때 잘해서 득점이 일단 잘 되다 보니까 브레스트가 그리고 최근에 두 경기 연속으로 또 지기도 했고요. 뭐 다양한 요소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그럴 이유는 있다라고 보는데 잠깐만요.
저는 이 경기를 2.5핸디를 준 이상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뭐 형님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올 시즌에 브레스트가 원정입니다. 원정에서 2.5핸디 받은 경기들은 일단은 2.5핸디가 다 들어오긴 했어요. 2.5핸디가 들어오긴 했고 이렇게 세 경기 다 들어왔습니다. 상대가 스타드렌, 모나코, 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릴의 올 시즌 마이너스 2.5핸디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확실하게 뭐 잡아내는 경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릴의 한 골 차승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만 하지만 2.5핸디까지는 좀 힘들지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어차피 뭐 저는 그 브레스트 릴 지금 일반승도 1.26인가 그렇고 브레스트 2.5 프렌도 1.2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메인으로 잡아가기보다는 그냥 아까 그 제가 애매하다는 경기 있죠. 승패 쪽으로. 걔네들이랑 묶어서 세 경기 딱 묶으니까 3.5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좀 묶어서 갈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걔네 세 경기가 전부 다 원정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원정. 그 하나는 프렌이고 하나는 일반승이고 하나는 요 2.5 프렌. 이렇게 하면은 3.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리고요. 요 경기 혹시나 오버 쪽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버 쪽 보시는 분. 좀 조심하세요. 왜냐면 릴 같은 경우에는 언오버 진짜 잘 안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오버 정배받고 뿌아지는 경기들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진짜 릴 경기는 언오버는 되도록이면 좀 건들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보세요. 이게 확률적으로 몇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경기 중에서 9경기가 뽑아졌어. 정배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합시다. 끝.